안녕하세요, 에이트입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은 갤럭시 폴드 7에 대한 이야기가 좀 주를 이루고 있죠. 다들 뭐 역대급으로 얇아졌다, 드디어 완성형 폴더블이 됐다, 이제는 일반형이랑 차이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극찬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제 손에도 폴드 7이 들어와 있는데 확실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엄청난 혁신 속에서도 일부 해외 반응이나 아니면 커뮤니티 이런 데서는 좀 시니컬한 반응들도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무게나 두께 이런 거 얇아지는 거 맞는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크리티컬한 단점들도 다시 생겨났다, 생각보다 좀 날카로운 지적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본 폴드 7의 첫인상이기도 하고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어떤 점이 좀 아쉬워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살펴보면서 이번 폴드 7을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 요거를 판단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요것도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무게랑 두께를 얘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어요. 폴드 7이 접었을 때 기준으로도 9mm가 안 되죠. 제가 그동안 메인으로 사용하던 거는 S25 울트라인데 단순 두께만 봤을 때는 그냥 차이가 없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다만 카툭티가 훨씬 더 심해요. 이렇게 카메라끼리 두게 되면은 S25 울트라 쪽이 더 많이 떠있죠. 본체 자체가 좀 얇아져서 그런지 카메라는 훨씬 더 많이 튀어나온 것 같아요. 이거는 카메라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할 테지만 폴더블 최초로 울트라랑 맞먹는 급의 카메라가 들어갔단 말이죠. 두께는 얇아졌는데 그 성능을 뽑아내려면은 카메라를 더 튀어나오게 해가지고 이렇게 커버를 한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케이스 없이 사용하면은 카툭티가 너무 심해서 조금 불편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 두께가 얇아지다 보니까 무조건 장점만 있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케이스 없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펼칠 때 꽤나 뭐랄까 약간 미끌거린다? 열기 불편하다? 이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틈새가 굉장히 얕고 내부로 접혀있는 힘이 꽤나 세다 보니까 형 미끌미끌거릴 때 그럴 때는 좀 펼치기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그래? 이봐. 보여? 자국 보여 이거? 빡세네. 진짜 빡신데 이거? 이봐. 아파. 간헐적으로 열겠는데? 그냥 한 번 열면 안 닫아 그냥? 마음 먹고 열어야 돼 이거. 그리고 디자인을 조금 더 이어서 보면은 옆면이 이렇게 얇아지다 보니까 버튼들도 되게 얇아진 느낌이에요. 특히나 요 전원 버튼, 아니 이거 가지고 지문 인식이 되려나 싶었는데 와, 이번에 방식이 좀 독특하게 바뀌었더라고요. 직접 한 번씩 콩콩콩콩 찍으면서 했던 기존 버전들이랑 다르게 문질러 가면서 지문 인식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전 단자 쪽, 이쪽을 보면은 이거 조금 두꺼운 충전기 물리면은 오히려 충전 케이블이 더 두껍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도 울트라보다 오히려 더 가벼워졌어요. 기존에도 폴드 시리즈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가면서 8g, 7g 뭐 이런 식으로 한 자릿수 대역으로 좀 줄어들다가 요번에는 20g 넘게 줄어든 건데요. 이제는 더 이상 폴드가 뭐 크고 무거워서 이걸 못 들겠다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좀 시니컬한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폰에서는 사실 이런 혁신적인 좀 차별성 있는 기술들은 많이 적용이 되어 왔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포에서는 이미 펼쳤을 때 4mm대로 진입된 그런 폴더블 폰이 있었고, 또 아너 같은 경우에는 폴더블 폰인데 얇고 펜까지 사용 가능하다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번 폴드 7 같은 경우에는 얇아지는 대신에 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죠. 바로 S펜입니다. 기존의 폴드 시그니처가 갤럭시의 생태계를 유지하면서도 S펜을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이덴티티를 버리고 이렇게 얇고 가볍게만 나오는 게 다냐 이런 식의 의견도 꽤나 종종 보입니다.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의 차이가 좀 극명하게 갈릴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울트라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S펜을 꺼낸 경우가 떨어뜨려서 꺼내는 거 아니면은 10번 이내인 것 같거든요. 당연히 그 순간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긴 합니다. 간단한 서명 같은 걸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필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 S펜을 꺼내가지고 처리를 하면 굉장히 좀 편리하긴 했는데 그게 또 1년 사용하다 보면은 뭐 10번 내외 될까 말까? 이렇단 말이죠. 아예 S펜을 각 잡고 사용하는 분들이 아니라면은 울트라를 사용하더라도 S펜 꺼낸 지가 좀 꽤 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S펜을 정말 잘 사용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게 너무 아쉬울 것 같습니다. 펼쳤을 때 태블릿 크기가 된다 이런 거를 장점으로 밀고 있는 폴더블 폰인데 여기에 S펜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소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진짜 실제로 S펜을 많이 사용해 왔다 이런 분들한테는 뚜렷한 단점이 되겠지만 아마 꽤나 많은 분들의 경우에는 S펜 그냥 빠지고 두께 얇아지고 무게 가벼워진 거 이게
훨씬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으로는 바로 내부 화면에 있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폴드 시리즈에서 볼 수 없었던 내부 디스플레이의 카메라, 기존에는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UDC라고 해가지고 이게 디스플레이 안에 좀 숨겨진 형태로 잘 안 보이게 숨겨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장 유력하게 추측이 되는 거는 특허 문제라고 해요. 법적인 문제라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갔을 것 같긴 하다만 그런 거 관심 없고 그냥 유저 입장에서는 와 이게 진짜 너무 시각이긴 합니다. 물론 기존 스마트폰 이런 거에도 펀치홀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두께 비율로 봤을 때는 어차피 검은 영역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였는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대놓고 중앙에 있는 위치예요. 여기는 어떻게 돌려보더라도 펀치홀이 계속해서 부각되는 위치입니다. 근데 일부 중국 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펀치홀 디스플레이를 끝부분으로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 UDC가 빠질 거면은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거는 이 반대편에 있는 여기 카메라 모듈 이런 부분 때문에 전면 카메라가 더 바깥으로 밀릴 수 없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또 반대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있죠. 아무튼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펀치홀이 생겨가지고 잘 보이기만 한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애초에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활용하는 분들이 없었을 거예요. 화질이 너무 낮았기 때문이죠. 기술적으로 좀 한계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일반적인 펀치홀 카메라로 왔다 보니까 거북이 등껍질 벗은 무천도사 마냥 정상적인 카메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부 디스플레이로 카메라를 찍을 때 훨씬 더 광각이 되었고 화질 같은 경우에도 원래 찍던 그 정도의 화질이 됐다고 해요. 사실 요거는 근데 아직 테스트를 제대로 안 해봐가지고 화질까지는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넓은 광각으로 보인다. 요거는 한 번에 체감이 돼요. 평소에 봐왔던 전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요거보다 훨씬 더 넓은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내부 디스플레이로 셀카를 찍을 때 조금 더 여러 명이서 찍기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래도 가운데 배치는 너무 아쉽긴 하다. 그리고 카메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 카메라까지 한번 가볼게요. 제가 폴드를 안 쓰고 울트라를 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카메라였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데스크 투어 이런 거 갈 때 보통 핸드폰으로 찍고 뭐 요즘에는 포켓3로 많이 찍긴 하지만 스마트폰으로 컨텐츠를 찍을 때가 정말 많거든요. 워낙 요즘에 퀄리티가 훌륭하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스마트폰으로 찍더라도 약간의 양심의 가책이라고 할까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화질로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폴드 말고 울트라를 사용하게 됐어요. 근데 드디어 이번 폴드에는 플래그십다운 카메라가 탑재가 됐죠. 울트라랑 동일한 스펙의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된 건데요. 망원 5배 이상은 사실 저는 잘 안 써가지고 별로 필요가 없어가지고 상관이 없는데 메인 화각대에서는 울트라랑 동일한 퀄리티를 보여준다고 하니까 굳이 울트라를 고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애초에 폴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제 좀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까 간략하게 언급을 하긴 했는데 요 S펜의 부재. 근데 S펜을 언급하기 전에 진짜 여러분들 S펜 얼마나 사용을 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S펜이 있는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정말 필요한 순간 말고는 잘 사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가끔 가다가 뭐 아이디어 스케치 정도? 간단한 필기하는 정도? 사실 요즘에는 그것도 잘 안 하고 순간순간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이런 거는 그냥 받아쓰기로 해버리거든요. 실제로 S펜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특히나 이 태블릿도 아니고 스마트폰에서 그게 좀 궁금하긴 합니다. S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반드시 달리는 의견 중에 하나가 S펜이 빠진 울트라나 갤럭시 폴드 요거는 가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표현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S펜을 정말 많이 사용하는 유저였다면은 요번 시리즈를 걸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치명적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난 차라리 그냥 무게 가벼워지고 얇아진 게 훨씬 좋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를 포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폴드를 그냥 리뷰만 보고 펼쳐서 넓어진 폰 이 정도만 보고서 내 거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안 들었던 이유는 바로 무게랑 두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다가 카메라까지.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펼쳐서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폴드 같은 경우에는 펼쳐가지고 바지 주머니에 못 넣죠. 반드시 이렇게 접어야만 하는데 이게 접혔을 때 너무 두꺼워진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는 거죠. 심지어 폴더블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상당하기 때문에 또 케이스가 거의 반 필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케이스까지 씌우게 되면은 훨씬 더 두꺼워지고 훨씬 더 무거워진다. 이런 모래주머니를 달고 살게 되다 보니까 신제품을 좋아하는 저마저도 맨 처음에 넓어서 너무 좋다 시원시원하다 근데 한 2-3주 지나면은 더 이상 들고 다니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귀찮지만 바 타입으로 돌아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전 너무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폴드 시리즈를 막았던 거 요것도 살펴봐야 되죠. 바로 배터리. 폴드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 변화는 없었어요. 중국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에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높아지고 충전 속도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탑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발전이 없죠. 그나마 칩셋의 전성비 그리고 소프트웨어 최적화 이런 걸로 이제 사용 시간을 늘리고 있는데 아직 좀 더 발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울트라에 들어간 칩셋이 동일하게 들어가가지고 어느 정도 성능이랑 전성비 요거를 기대할 수 있는데 배터리 용량 자체가 10% 정도 더 낮고 폴드 같은 경우에는 화면이 더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트라에서 요 폴드로 넘어올 때는 배터리적인 좀 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사용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그리고 아직 더 발전해야 될 부분은 또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바로 내부 디스플레이. 이건 바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저반사 처리 요게 안 들어갔습니다. 이게 그 전에는 별로 불편한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한번 요 저반사 처리가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 요거를 겪고 나서 보면은 저반사 처리가 안 돼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알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조명 쪽에 대놓고 비교를 해보면은 저반사 처리가 안 된 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울 같죠. 근데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저반사 처리가 돼가지고 뒤에 있는 불빛이 훨씬 더 적게 보여요. 이게 실제로 외부에서 사용할 때 굉장히 체감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 비싼 플래그십 갤럭시의 기술력의 상징이 된 요 폴드에 안 들어갔다는 거 요거는 여전히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은 약간 첫인상을 소개하면서도 무조건 좋아졌다 이렇게만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안 좋아졌고 이런 의견도 있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균형 있게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이번 폴드 같은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번 폴드 7 시리즈가 많은 분들의 첫 번째 폴더블 폰이 될 수도 있겠다, 아니야 플립을 좀 사용했을 거니까 첫 번째 폴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물론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거기에서의 허들은 있을 거로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넓은 화면이 너무 필요했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제가 AI에 굉장히 빠져 있는데 그런 걸 할 때 멀티 작업도 많이 하게 되고 또 텍스트를 볼 때에도 정말 많은 줄글 형태, 보고서 형태로 보게 되잖아요. 바타의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는 택도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노트북을 휴대하게 되고 아니면 적어도 태블릿을 휴대하게 되고 그렇게 됐는데 이 정도 화면에 이 정도 휴대성 이렇게 나와준다면은 저는 너무 땡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결론이 나와버린 것 같은데 바타입에서 폴드로 그냥 완벽하게 전향을 할 것 같아요. S펜이 좀 아쉬운 거, 저반사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거, 그리고 펀치홀이 너무 신경 쓰인다, 이런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두께랑 휴대성 그리고 넓은 대형화면 요거에서 오는 장점이 저에게는 너무 큰 것 같습니다. 물론 요 갤럭시 폴드의 고질적인 문제인 중앙 부분의 디스플레이 갈라짐 요 내구성에 대해서는 장기간 사용해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점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사용해보고 연구하면서 초기 설정도 알려드릴 거고요. 장기 사용기로도 돌아올 거니까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오늘 영상 도움됐다면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